어제 광복절 기념사 경축사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 뭐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큰 줄기가 일본과의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친다는 건 알겠으나 광복절에서 내는 메시지로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언급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역사 문제나 이런 것을 또 새로 부각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때와 장소에 맞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누가 메시지를 쓰고 있느냐. 그 사람 좀 잘라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참 연설비서관 하기 쉽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은 고생하시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뭐 어떤 상황이 오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자유 한 20번, 25번 정도 이제 넣으면 되고 한 30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 한 5번에서 10번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권 카르텔 한 3번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완성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래요. 무슨 연설을 하든 이권 카르텔 8.15 광복절에 왜 나오나요? 그러니까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이제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눈치가 없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제 일반인으로 보면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의원님 어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뭔가 하늘에서 벼락 맞는 기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가 번쩍하고 이제 정신이 깨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머리가 번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사의 경우죠. 저는 이게 1970, 80년대 전 세계가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살 때 그때 언어와 그때 논리와 그때 어떤 역사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광복절 경축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실망을 넘어서서 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정말 이제 어떤 절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